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그 밖의 국세 3장 뭘 차례죠? 그래서 오늘 부동산 관련 우리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를 볼 건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열거가 돼 있는데 보세요.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돼 있죠, 소득세법에. 그랬을 때 먼저 종합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 6가지 소득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고 시험 문제,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 여태까지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는 게 종합소득에서요.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이자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우리가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법인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중에 대여, 임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자, 출제가 자주 됐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28회 시험 때 출제가 되고요. 또 29회, 30회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또 뭐 27회, 26회 또 출제 안 됐고 그전에는 또 한 4, 5년 계속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28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임대업은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양도소득은 우리가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데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타소득세, 우리 소득세 일반적인 얘기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3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요. 237페이지 문제집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물론 여러분 그 1번 문제에서도 물론 요거는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 1번 문제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에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 단위 개인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부부 소득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사업자라는 경우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 해설을 좀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사업자라는 경우에 개인별로 해당 지분만큼 과세한다는데 하여튼 소득세는 항상 뭘 기억하냐면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든 뭐하든 또 소득이 발생하든 어떻게 한다? 개인별 과세라는 거. 항상 이걸 명심하시고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합산하여 과세 틀렸고 개인별로 과세하고 지분만큼. 또 2번 지문 때문에 제가 보는 건데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하는데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뭐예요? 분류과세합니다.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요?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요거 분류과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자, 근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면서 자, 근로소득 발생해요. 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럼 이런 소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종합과세 방식이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다른 종합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꼭 알아두셔야죠. 해설에서 보면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도 정답 질문으로 나온 것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류해서.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지문 같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기초과정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인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 개인인데 그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고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고소득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고, 비고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고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뭐라고 한다? 비고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누구 기억하라고 했어요? 박가수 마돈나. 자, 그래서 요거 3번이 옳습니다. 4번 보면 소득세는 10에서 40% 5단계 초과세를 두고 있다는데 말이 안 되죠. 소득세는 기본세율은 6에서 42%, 6%부터 42%까지 자 7단계,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집은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건 확정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그죠?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우리 배웠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세 분류과세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 1번의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사업소득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요거 건설업이라는 것은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주택, 자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들어있으면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다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매매업이에요. 건설업은 요 매매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제외한 주택, 신축, 판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냐?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이것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한다거나, 자, 그 외에 하여튼 그 외에 부동산을 하여튼 부동산을 자 매매했다. 그 외에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자 부동산 하여튼 매매했다. 다 그러면 그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이고요. 어떻든 간에 얘네들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포인트, 이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럴 때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매매업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고. 2번 보니까 거주의 지상권 양도수 그랬는데, 우리가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양도했다 그러면 뭐고? 양도소득이고,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잖아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데 거주자가 지상권을 임대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업소득인데,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공익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익목적과 관련이 없는 무관한 자 지상권, 지역권, 요거 대여소득은 뭐냐?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냐면,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이요.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면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지문에 나오면 받고 임대했다 그럼 뭐다? 전세주택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인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회 시험 이후에 출제가 안 되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자 뭐냐면 분리과세예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 하는데 14% 소득세 세율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 또 출제가 되어 왔고 또 출제 예상되고지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게 제일 많이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은 출제가 됐어요. 제일 많이 나왔고, 자 그런데 얘네들 이제 출제가 그 이후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이 어떤 거냐 한번 범위를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은요, 먼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을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대 소득인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은 이거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그럴 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요게 이제 임대업인데, 요때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요것도 뭐냐면 사업 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사업소득이고요. 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요거 이제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거냐 이건데, 요걸 또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옛날 시험부터 그래서 몇 번 물어봤는데, 여기 보세요.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 대여 소득,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대여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권 대여 소득 이런 것들이 사업소득입니다. 이거 사업소득이고. 근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상해 권리로서 얘네들. 근데 지상권과 요거 꼭 알아시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있잖아요. 요 지역권 대여소득은 자 보세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또는 공익사업용,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것은 뭐냐면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거 있잖아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요게 뭐냐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28회 시험 출제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또 나온다 그러면 요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자,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기타소득이고, 그 다음에 무관한 것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가 받을 때, 요거 우리가 민법의 물상보증이냐,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이런 것도 뭐냐?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서 부동산 임대업,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상권과 지역권은 꼭 구별합니다. 지상권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지상권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우리 5, 6월 달에 강의한 핵심 요약집에 보면 표에서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인데 지상권을 대여하면 뭐라고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 공익사업과 다만 무관한 건지 관련한 건지를 꼭 잘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계속 2번 문제 보시면 고자의 지상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지상권의 임대는 공익사업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게 기타소득이고요. 그래서 한 번이 정답이고 4번 봅니다.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 판매, 주택 신축 판매란 질문들이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 이거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전세권의 임대 그랬는데 전세권, 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비교해서 꼭 요 내용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별 표시해놓고. 그래서 2번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238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오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자,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거주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여러분 하여튼 국세는 거주자일 때 어디다?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2번 지문 보니까 국이 소지한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봅니다.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범위 중요하다고 그랬고 범위 자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범위에서 이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이고 또 그다음에 그 외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들 일단 말로 할게요. 어떤 거냐면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또 그다음에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또 그다음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하고 얻는 소득도보다 사업소득이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을 신축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얻는 소득 이런 것도 임대업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인데 또 우리가 비과세 이제 범위를 받고 이제 비과세 어떤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이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제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예요. 자신의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 하고 발생하는 대여 소득은요. 옛날에 농업소득세로 과세하는 거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논밭의 대여소득은 이거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를 받아야지. 물론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자신의 논밭을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상대가를 받을 때는 그때는 요거 과세를 합니다. 어떤 논밭의 대여소득, 임대소득 요거 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주택 딱 하나예요. 일개 소유하는 자예요. 주택 딱 한 채가 있어요. 일개 주택 소유하는 자예요. 일개 주택 소유하는 자의 요 대여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저 임대예요. 그러면 요거 대여할 때 비과세하는데 근데 요때 있잖아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한 채라도요.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자 고가주택이요. 실지 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면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이었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주택수 관계없이 한 채라도 과세하는 고가주택이 있는데 고가주택 자 대여소득은 요거 고가주택 대여소득은 요걸 과세를 합니다. 이건 한 채랄지라도 이건 과세를 하는데 대여소득과 이때 고가주택 그러면 이것은 기준시가로요. 그래서 과세기간 개실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하여튼 고가주택이면 이거 과세합니다. 또 국외 소재 주택이요. 이거 색깔을 자 국외 소재하는 주택 해외 국외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있죠?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하냐?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과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외 소재 주택 있죠?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보시니까 2번 지문에 국외 소재한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한 채를 할지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3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자 우리가 매매업, 건설업 등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4번이요. 부동산 임대에 의한 소득은 통상 반복되는 소득에 해당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통상적,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5번 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는데 요거는 그 해설을 보면서 보세요. 주거용 건물 제 요약집에 다 이런 것들이 기본서나 요약집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요 건설업으로 과세하고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동산 매매업은 이게 비주거용 자 보세요.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거용 여기 보시면 비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자,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요 건설업은 여기 반대로 이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하여튼 건설업은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은,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뭐라고요?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요. 한 번씩 비교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또 이거 보시면 되는데, 20회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거주자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고가주택 아니고 부수토지 고려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이 사업소득은요, 우리가 월 임대료를 계산해요, 원래. 근데 월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면 월 임대료 없잖아요. 근데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 이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따가 이제 볼 거고. 2번입니다.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로 한다. 임대소득의 수입식이요, 매달 15일, 그럼 15일 정해진 날로 합니다. 근데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지급한 날, 날이고,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의 수입할 시기, 계약에서 지급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로 한다. 한번 봐놓고요. 그 다음에 만일 당해주택이 국유에 소지하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주택 수관계 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한 채라 할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아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택 딱 하나 갖고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이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자, 한 채냐 두 채냐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분은 소득세 계산은 부분은 개인별 과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분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 하나, 그 배우자 명의 주택 하나가 있으면 주택 두 채 갖고 있는 자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부분은 주택 수 계산할 때 합산하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과 구분 과세한다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임대차 소득은, 우리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요거 임대업은 사업소득으로, 임대업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사업소득과 구분해서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부동산 임대에서 임대료 받았어요. 그럼 소득 발생하면 뭐로 과세한다, 여러분들? 예? 자, 요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지. 임대업은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구분 과세한다는데 틀렸습니다.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21회 때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묶어서 소득세 전반적인 종합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 1번 같은 거 보면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데, 주택이 한 채라 할지라도,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이면 고가주택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기준시가로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란 얘기고, 고가주택은 한 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이 딱 한 채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한 채라도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과세한다고 그랬죠? 네, 과세하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양도소득세에서 이게 뭐라고요?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면 요거보다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한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장특공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받으려면 사실은 여기 이제 올해 같으면 2020년도부터는 이 고가주택이요. 이 1세대 주택은 몇 년을 거주했어야 돼? 보유관 중에 2년 거주란 말이 사실은 이제 있었으면 확실한 건데 어떻든 간에 출제자의 의도를 봐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지금은 문제집이니까 실전 같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저 문제집 갖고서 막 끝까지 따지고 들은 분들 계시는데 적당히 그냥 그 취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주했어야지 물론 확대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하여튼 가시면 됩니다. 3번 보니까요.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자, 갑지분율 40%, 을지분율 60%를 임대. 단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고요. 주택임대수익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랬는데 우리 일기 소유하는 이제 주택임대수익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요. 주택수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아까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소유주택은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누구? 각각의 수를 계산하고요. 자, 근데 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여기 3번 지문은요. 일단은 자 보니까 지분이 40, 을지분 60%는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누구의 주택으로? 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각각의 수를 계산한다니까 틀렸어요. 부동산 임대에 비해서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를 계산해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이요.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를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에 비해서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정리해드릴까요? 우리가 공동소유주택을요. 공동소유주택에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있죠. 종부세에서 세율 적용 시에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공동소유자 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각각의 소유로. 각각의 소유로. 자 갑집은 60%, 을집은 40%다.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자 근데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요건 이제 세율 적용 시에 종부세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세에서도 역시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갑집은 90%, 을집은 10% 그러더라도 을은 10% 지분밖에 없어도 1% 지분밖에 없어도 공동소유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양도세에서. 처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제 뵀냐 이런 표정을 짓고 그러는데 양도세 했잖아요 우리.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갑집은 90%, 을집은 10%여도.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 여기서 이제 일개 소유하는 이제 주택임대소득. 자, 우리 1주택 비과세,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요거 주택수 계산할 때,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지분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 그래서 갑집은 60, 여기처럼 을집은 40%, 갑집은 40%, 을집은 60%. 그럼 누구 주택으로? 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근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2020년도에 이제 이게 추가된 게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네.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해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다시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 지분자도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자, 말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려니까 힘드네.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괜히 구석으로 와가지고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요거 말로 한번 해드리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연간 그 주택 임대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거의 해설에도 나와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 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하거나 그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인데 갑과 을이 이제 공동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인데요. 올해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공동 소유 주택인데 갑 지분이 만약에 60%, 을 지분이 만약에 40%예요. 자, 그리고 자, B라는 주택을 또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공동 소유 주택 외에 다른 이 B 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로 보느냐? 그럼 원칙적으로는 몇 주택 임대로 봅니까? 원칙적으로 몇 주택 임대로 봐요? 예? 자, 1주택, 원칙적으로 1주택 임대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공동 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해요. 갑의 소유로. 만약에 50%씩이다 그러면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2인상이면.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을이 다른 B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1주택 임대로.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이다. 자, 만약에 기준시가 구역 초과는 고가주택이다. 그럴 때는 이제 지분율이 30%를 초과했으니까 요 주택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해? 을의 주택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고 또는 여기서 만약에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만약에 600만 원 이상의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도 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개정세법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요. 공동 소유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누구의 주택을 계산하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 근데 단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수를 계산해. 그리고 일정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자,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할 때는 자, 소수 지분자 주택수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해설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해설을 봅니다. 해설을 보시니까 그 3번 지문이요. 그 해설을 봅니다. 소득세법상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는 여기부터 유출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갑 40%, 을 60%면 공동 소유 1주택 임대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단 근데 여기부터 또 미출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기준시가 구역 초과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할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별 표시해놓고 요 해설에 별 표시해놓고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거 별 표시해놓고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 문제는 종합 문제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그 해설 이 부분에 별 표시를 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면 그런데 1번은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고가주택 그러면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기준시가 얼마?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시가 얼마 이런 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고 쓸데없는 얘기고, 포인트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그러는데, 자,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얘기고. 자, 그래서 비과세된다 틀렸고요. 3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 또 하지만. 자, 그래서 합산해 가지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수 비과세의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요. 4번입니다. 국내 소재 3주택, 소형주택 아니고 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보증금 지문에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그 임대했어요.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럼 뭐다? 전세주택입니다. 소위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하느냐?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4억이니까 3억 초과했죠?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4번 맞고 5번 과세기간 종료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 속의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현재입니다. 고가주택의 판정은 이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비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인데, 그때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 할 때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시일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7번 문제 또 여러분이 별표시합니다. 7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 임대비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지역권을 대여, 공익사업의 대여가 아닌, 자, 지역권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랬는데, 자, 아까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별표시하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용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지금 공익사업과 관련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기타 소득이 아니라 보다 사업소득이고. 또 2번도 똑같습니다. 지역권, 지상권. 지상권도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닐 때는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이 기타 소득이고요. 관련 없다고 그랬으니까 1번, 2번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아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대회에서 미등기 부동산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4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생각하고 상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는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든 간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지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았으니까 이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외 소재 주택,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꼭 그 임대소득의 임대업의 범위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기 전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1번에 국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수는 어떻게 한다?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고요. 2번입니다. 3주택을 소형주택 아니고 받은 자가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것을 자, 비교를 한번 이쪽에 쭉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 어제 그 100일
D-100일 100일 드셨나요? 예? 그래서 학교에 선배들이 오고 그래서 100일독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쓰셔가지고 아니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앉지 말고 서서 내년에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셔가지고 그 후배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선배님들도 한마디 했나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수업하는 날 그게 딱 걸리면 저는 제대로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선배들이 여기 딱 와가지고 자 한마디 후배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그 묘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즐기시라고 저는 꼭 제가 많이 있을 때 뭐 하면은 꼭 그 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가지 않게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분만 대표자 하지 않게 참 사람이 많아도 그냥 다 한마디씩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 쓰셔가지고 후배분들에서도 격려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 100일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100일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괜히 100일주 먹고 막 그러는데 그건 걔들이 어려서 객기 부리는 거고 여러분들 100일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옛날에 100일 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이제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고 시험은 항상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자, 꼭 뭐 당부드릴 것은 100일을 맞아 당부할 것은 이제부터는 항상 마무리는 있잖아요. 버려야 살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은 걸 막 자기 능력 범위 밖에 벗어나는 것까지 다 외워갖고 이해하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만 압축해서 버리고 가세요. 그냥 안 되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굳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되는 것들만 추려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9, 10월 달 되면 어느 날 순간부터 뭔가 막 과목들이 눈에 막 띄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버렸던 것들 하나씩 챙기시면 되는 거고 자, 하여튼 양을 줄이고 단권화하고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버리고 안 되는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또 양을 줄인 다음에는 탐나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공부하다 보면 저 올해나 떨어지면 가족들 얼굴 떠올리면서 나 떨어지면 나 막 남편이 뭐라고 할까 막 마누라는 뭐라고 할까 막 애들 막 별 생각 다 하고 괜히 막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생각을 많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시험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해요. 어떻든 간에 난 찍어서도 합격한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믿음 본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 자료가 있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 쭈루루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야 혼자 공부하면서 인강으로 빠르게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더라 그러면 그러면 수업 안 나오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혼자 막 하다가 또 뭐 아유 너 지금 2차 하면 안 되고 1차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2차 안 하고 또 1차만 하고 막 이러면서 합니다. 되게 오래 다년간 공부하신 분들의 주로 말들을 막 많이 들어요. 3년, 4년씩 공부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막 그분들 말을 듣고 그러는데 항상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면 단기 합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1년 만에 합격한 사람, 동시 합격한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합격해서 나간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지금 3년, 4년 공부하시는 분들 말 듣지 말고 자료 많이 막 쌓아놓고 막 그러지 말고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저희들과 함께 요 시스템대로 인강 수강생분들도 저희들 요 강의 일정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시스템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공부하세요. 특히 9월달 10월달이 되면 그때는 진짜로 여러분들 저희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타이트하게 막 공부했던 거 막 이렇게 막 스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또 다음날 거 막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설 보고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9, 10월 달에 실력이 팍팍 늘어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막 다급하게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만 일주일 쫙 공부하고 2주일 쫙 공부하고 이러면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하여튼 양을 줄이라는 거 그리고 줄여서 반복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귀가 얇으면 안 된다. 귀를 틀어막고 묵묵히 저희들 일정과 함께 타이트하게 공부하시라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여튼 100일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늘이 감동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원하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간절히 원하면 합격을 기꺼이 내어주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상가임대요. 상가임대는 있잖아요. 상가임대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예요. 임대소득을. 상가 임대소득은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입니다. 주택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상가는 자, 월 임대료 받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든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하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든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은 보세요, 여러분. 주택 임대소득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이게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등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와 그 다음에 보증만 받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전세 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받고 임대했다 그럼 뭐고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 전세금 보증금이란 말이 없으면 주택임대에서도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월세 계약 형태로 월임대로 받는 임대 소득을 전제로 소수리 돼 있고 전세주택은 예외적으로 소수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채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 딱 한 채일 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다. 자, 그러면 일개소에는 이제 주택임대소득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었죠. 단 어떤 거요?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꼭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해외 소재하는 국외 소재 주택은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건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과세고. 그 다음에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자, 주택 한 채다. 그럼 뭐 합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 단, 요때는 여기 보세요. 단,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월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고가주택은 한 채일 때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고가주택 포함해서 한 채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가주택도 보증금 받고 임대하면 과세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두 채일 때 봅니다. 두 채일 때. 자, 월세 형태로 임대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두 채일 때는 비과세입니다. 과세 안 해요. 자, 그리고 세 채일 때 봅니다. 세 채일 때. 자, 월세 형태로 임대했다 세 채일 때 무조건 과세입니다. 당연히. 한 채만 비과세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일 때는 이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해야 돼.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과세 안 해요.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물론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 규정은 소형주택 그래서요. 전용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세 채 있는데 그 중에 세 채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을 다른 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전세 보증받고 임대했을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하니까 소형주택 제외되는데 어쨌간에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문제를 보시니까 8번 문제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은 3주택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합계액이 2억 원이니까 3억 초과 안 했죠? 그러니까 법령의 정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에 산입한다. 틀렸죠?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2주택과요. 소형주택 아닌데 2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그러면 보증금 받았으니까 전세주택이라는 얘기죠? 자,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에 산입한다. 맞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상가는 두 채든 몇 채든 하여튼 보증금 받고 임대했던 두 채든 뭐든 무조건 과세를 해요. 근데 주택은 2주택일 때 전세주택이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상가 임대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를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주택은 과세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봅니다. 241페이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률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상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전기료, 수료 등 공공요금은 요 총수익금액에 포함 안 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포함을 해요. 잡다한 것들은. 그래서 악용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요. 9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볼게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고주자가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에 해당 주택을, 그럼 얘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기준시가 꼭 초과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 제가 이거 이미 정규 과정에서도 앞선 과정에서 소개했었는데, 자,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으니까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한 채일 때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비과세예요. 자, 이게 만약에 전세금 보증금 받고 임대한 게 아니라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이었으면 고가주택은 한 채라도 어떻게 합니까? 과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전세주택이니까 보증금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자,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2번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고주자가 한 채는 월세 형태로 한 채는 전세 형태로 임대한 경우에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주택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월세 형태로 한 채는 전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 뭐만 과세한다고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주택만 과세합니다. 전세주택은 2주택일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얘기고 맞고. 3번입니다. 고저의 보유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일개주택으로 보되. 그렇죠, 여러분들? 다가구주택은 부동산 임대회에서 아까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한 개 주택으로. 아까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하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의 가장 큰 자릿수로 계산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주택임대로 인해서 얻은 대상소득은 상합소득으로 해당 고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고요. 5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고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하나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는 25회 시험 전에도 저한테 다 배운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근데 5번 지문은 제가 25회 시험 때 강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한 게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를 하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을 안 내. 그럼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당연히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적으로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있잖아요. 이 10번 문제는 28회 때 좀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10번 문제부터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